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캣디오드 돈나무로 나가요. 테슬라를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무려 8만 5천 주를 던졌는데요. 자, 그 배경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 당장 사야 된다. 기회가 왔다라면서 또 거품 물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배경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테슬라가 또 헐헐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오늘 대각선으로 딱 양분되어져 있죠. 위쪽에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오늘 전부 다 플러스고 아래쪽으로 대각선 아래쪽으로 모든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역시 믿을 건 매그니피센트 7. 제가 수년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주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항상 제가 넘버 1, 넘버 2라고 그랬는데 자, 넘버 2인 아우였던 엔비디아가 이미 벌써 크게 치고 올라왔고요. 100달러 초반에서 1400까지 갔으니까 10배가 뛰어 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테슬라가 날아갈 때가 오는 겁니다. 향후 한 5년, 10년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줄 것 같은데요. 길게 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7만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마소부터 오겠습니다. 0.81% 오늘 살짝 올랐고요. 애플 0.44. 평소에 움직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1.15%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 구글 1.47% 올랐고요. 메타 1.20%, 아마존 0.89%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요, 무려 3.02%나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하죠? 자, 테슬라가 지금 계속 어저께는 22% 오르는 오늘도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이게 계속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거예요. 또 악재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악재들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결국 흐름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날 거예요. 왜냐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기관들도 그렇고 또 ETF도 그렇고 이런 어떤 큰 덩치를 운영하는 곳은요, 또 이런 걸 결정하려면 테슬라 투자를 또 결정하는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이나 헤지 펀드들이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큰 덩치를 움직이는 그룹들은요,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회의를 해도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근차근 이 데이터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쪽에서도요, 엔비디아를 또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이제 팔고 많이 팔고 정리하고 테슬라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이제는 테슬라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진입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너무 좋고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넘버 1, 넘버 2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계속 홀드하고 계셔도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테슬라 사 모으면 또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은 역시 시장이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나스닥이 어려워 보일 때에 믿을 건 매그니피센트 7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중요한 매크로 소식들, 또 중요한 월가 소식을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발표됐거든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자, 이 뉴욕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가요, 자, 오늘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거래 시간에서 훨씬 더 연장해서 하루에 22시간 동안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2시간, 즉 2시간 빼고 22시간 동안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요, 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뉴욕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그동안도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 시도가 있었지만, 자, 이제 거의 하루에 이제 2시간 빼고는 전부 다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새로운
기존 계획에 따르게 되면요. 결국은 1시 30분, 이제 이스트 타임이죠. 동부 시간으로 1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클로즈를 11:30 pm입니다. 밤 11시 30분까지 이제 주중이죠. 윅데이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 어떤 주식 거래 자체가 굉장히 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그냥 24 hours day, 그 다음에 7 days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내내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주식도 자꾸만 주말도 쉬고 또 이 너무 많이 쉰다라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야 지금 현재 비트코인처럼 그 수준으로 왔다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은 주말도 안 쉬잖아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게 주는 피로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봅니다. 미국 주식이 앞으로 미래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확대하는 게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가? 자, 일단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사람, 특히 직장인들이 이 마감 시간 되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미국의 직장에서 낮에 거래를 막 해야 되잖아요. 회사 다니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거래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은 훨씬 더 이제 더 자주 또 자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로벌하게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22시간 돌아가니까 이제 뭐 이 소외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실공히 미국 주식이라는 게요. 이게 코로나 이전 있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개인 투자들이 많이 덤벼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개미 투자들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미국 주식 시장에. 그 미국 주식 시장은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그 뭐 애플이랄지 지금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뭐 탑 10까지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미국 자금만 가지고 불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미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상장했다고 보세요. 그럼 누가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장점. 그런데 이제는요, 전 세계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22시간까지 늘렸다? 거의 24시간으로 늘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급량, 이 거래 물량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여기에 뭐 좀 단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변동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너무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비트코인처럼 이런 이 요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은요, 뭐 이 서킷 뭐 브레이크 이런 게 없잖아요. 뭐 폭락한다고 해서 멈추고 이런 거 없어요. 장 중간에 멈추고 이런 거 없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면 뭐 한없이 폭락하고요. 상승할 때는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게 미국 시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다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 시장이 우상향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더 많은 공급량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기업들이요, 좋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계속 더 늘어나고 더 빨리 늘어날 겁니다. 상상 초월의 그런 시간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미국 주식 거래에 있어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요, 자, 지금 언론들의 보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동안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네거티브한 뉴스,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거의 도배를 했죠.
특히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까지 이렇게 트럼프 지지까지 하다 보니까 자, 언론들이 더 이제 그 이 반 트럼프 진영에 있는 언론들은 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더 지금 뭐 안 좋은 얘기 합니다. 회사는 이 모양인데 정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정치 참여하기 전에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 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뭐 거의 끝났다 이런 식이었는데 자, 지금 언론들이 완전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뭐 이제 너도 나도 나서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왼쪽에 우리 사진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요. 자,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짝만 이렇게 오늘 걸려 있더라고요. 자, 과거 언론들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주가가 지금 13개월 만입니다. 13주도 아니에요. 보통 다른 주식들 보면 1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테슬라는 무려 13개월 만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결국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데 테슬라 주가가 had four highs closed in 13 month입니다. 그러니까 13개월 만에 최고치에 드디어 테슬라 주가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참 이 워렌 버핏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시스템이요. 워렌 버핏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 주머니에 인내하지 못하는, 즉 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하는 사람, 참을성이 깊은,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주머니 속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본인이 평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주머니 속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단타치고 막 그냥 뭐 오두방정 뜨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뭐 경거망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늘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에 그 돈 다 잃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뭔가 짜장면 값은 버는 것 같은데, 뭔가 본 것 같은데 정작 진짜 벌어야 할 때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 주머니로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국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핏의 말이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뭐 20년 이상 살면서 지켜보지만요, 정말 그래요. 그거는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단타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대부분이 애널리스트도 다 단타 치잖아요. 뭐 그 한국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매일 샀다 팔았다가 뭐 이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 그게 어쩌면 이제 한국 시장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반도체 중심의 나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주식이 원래 이 시클리컬 주식이잖아요. 늘 때에 맞춰 가지고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또 틀어질 때도 있는데, 자, 그러나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은요, 그냥 묵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인내하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8.79 찍었어요. 오늘 장중에 거의 270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3.31%나 또 올랐습니다. 어제 22%. 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테슬라가 270 이제 돌파하는 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게 이제 $300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왔을 때요, 지금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거든요. 중간에 한번 또 악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뭐 정치와 또 관련돼 있죠. 이러다 보면 분명히 또 이런 것들이 악재가 터지는데 그런 걸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악재가 터지면요, 막 욕하고 분노할 게 아니에요. 또 떨어졌다, 또 빠졌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줍줍 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주식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한국처럼요, 가벼운 그릇이 쉽게 움직이지, 그렇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 안목으로 롱텀으로 보면서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요. 주가가 뭐 바닥을 기건 오르건 간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떨어지면 더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질 때에 결국 기다리다 보면요, 숫자가 깡패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득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주가가 연일 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자, 테슬라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돈나무 우리 또 캐티 우드가요. 저 테슬라 주식을 8만 5천 주나 쓸어 담은 게 아니라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하필 지금 이런 그 행동을 했을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것 가지고 뭐 이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돈나무 누나, 이 캐티 우드 회사 ARK 인베스트가요. 자, 두 개의 ETF에서 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테슬라 주식을요. 자, 위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 저 ARK K죠. 시그니처죠. 이 회사의 가장 이 전면에 내걸고 있는 최고의 ETF인데 자, 여기서 77,513주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목요일이에요. On Thursday. 자, on Thursday면 미국 시간으로 어저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이 주식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2% 최고 상종가를 찍었을 때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핑크빛으로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이게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서 몇 프로냐? 0.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0.36이에요, 여러분. 뭐 3%도 아니고 0.36%라는 거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ARK의 Q의 ETF도 있죠. 자, ARK Q에 얘도 7,943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좀 더 적지만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0.25%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도 아니고 0.25%. 그래서 도합 합했을 때에 85,456주를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요. 원래 다른 ETF에도 또 이 테슬라 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긴 팔지 않았고 이 두 개를 목요일날 최고 높이 찍었을 때 팔았다는데 자,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지금 뭐 테슬라 커뮤니티도 그렇고 또 언론들도 CNBC도 그렇고 여러 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요.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깜짝 많이 올랐는데 왜 ARK는 이때 파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라면서 why now? 왜 지금 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나운서들이나 이 앵커들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올랐고 이렇게까지 기다렸다가 역대급으로 올라줬는데 지금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테슬라를 가장 지지하고 사실 테슬라를 발견한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개미 투자들에게 테슬라 투자의 기회의 장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돈나무나 캐티 우드입니다. 캐티 우드의 여러분들 이 역할을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캐티 우드가요 이 테슬라를 대중적이면서 이렇게까지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돈나무 누나거든요. 그렇지 여전히 테슬라의 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올랐을 때 파니까요 막 곳곳에서 이 테크가들도 그렇고 돈나무가 드디어 캐티 우드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또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또 팔았다는 거죠. 차익 실현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대나이즈도 이 부분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러 지금 이 CNBC나 방송국에서 초대해서 이것에 대해 질문했거든요. 왜 캐티 돈나무가 지금 파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아래쪽에. 자, 이 조이가 잘 정리를 했죠. 자, ARK does not sell to take a profit. 자, 지금 ARK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의아하죠. 차익 실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보십시오. With as bullish as they are. 자, 지금 테슬라만큼 불리시한 주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ARK가 얘기한 것처럼 자율주행이다.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불리시한데 갖고 있으면 돈 버는데 왜 이걸 팔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it would go against their own thesis라는 거예요. 즉 회사 철학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의 주가가 있잖아요.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팔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정말 벌려면 그냥 홀드하고 있어야 됐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ARK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이유 때문에 파는 겁니다. They sell to keep Tesla from being over-concentrated in their ETF. 자, 이게 정답이죠. 항상 하는 얘기죠. 자, over-concentrate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ARK도요, 엄연히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죠. 자, 회사는 회사의 방침, 회사의 어떤 이 전체
전체 ETF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0%를 넘지 않는다. 전체에서 아무리 많아도 15%는 넘지 않는다. 뭐 이런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ETF가 전체가 균형을 잡혀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뭐 어떤 한 기업에 만약에 몰빵이 돼 있다. 그럼 ETF가 아니죠. 뭐하러 그러면은 그 ETF를 운영합니까? 보통 그 전기차 뭐 섹터 아니면 배터리 섹터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미래의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 뭐 테슬라만 투자하지 뭐하러 다른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ETF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ETF는요 여러 개 주식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ETF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ETF의 룰이 있죠.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더라도 이 회사에 뭐 20%를 넘지 않는다. 전체 어떤 그 포션이 이런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0%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뭐 13%, 15%까지 가더라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이건 많다 이러면은 시간이 되면 좀 정리해서 12%대 맞추고 13%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왜 최근에도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왜 우리 그 딜리버리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벤트 하기 전에 많이 몰렸다가 이벤트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많이 오른 편에서 이번에 완전 많이 올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돈나무라고 운영하는 ETF가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 테슬라가 차지하는 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ETF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나무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룰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리했고 그 정리한 걸 가지고는 돈이 남으니까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걸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ETF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ETF 운영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해서 이 ARK, 돈나무 누나가 바라보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우리 과거에 이걸 많이 살펴봐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2029년도. 자, 2029년도면 지금 내년이 25년도죠. 대략 한 6년 정도 남은 시점인데 29년도가 되면 2,600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당 2,6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얼마입니까? 지금 260달러라고 했을 때에 2029년도에 10배가 되는 거죠. 10배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2029년도에 지금 260달러 기준으로 10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돈나무 누나가 봤을 때에. 이게 이제, 이 테슬라의 이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이 곁들여졌을 때에 그 테슬라가 만들 시너지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충분하고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10배가 되면, 앞으로 10배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얼만데 10배가 되냐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뭐 댓글에도 그게 가끔씩 달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참 뭘 모르는 소리를, 너무 뭘 모르죠. 국내 시장만 투자를 해봤나 봐요. 여러분, 지금 2600, 10배가 되면, 테슬라 10배 되면 지금 테슬라가 대략 한 860조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오른 것까지 계산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800조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0조 원이 아직 멀었거든요. 여기서 10배가 된다라면 지금 뭐 8트릴리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8트릴리언인데 지금 여러분 애플이 거의 4트릴리언 지금 내년쯤 되면은 이 엔비디아나 애플이 둘 중에 하나가 4트릴리언 간단 말이죠. 즉, 이 소위 말해서 4조 달러죠. 이게 이제 4천조 원 기업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2배가 되면 8트릴리언이 되는 거예요. 즉, 8조 달러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이게 폭발해버리면요. 뭐 이게 불가능한 숫자가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쯤 되면 자산 가치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도 매크로에서 분석해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미국의 자산은 연간 늘어나는 게 과거에 비하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애플이 지금 4조 달러에 가까운데 뭐 거기서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뛰는 게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고 앞으로 향후 5년, 6년 뒤에 2배 뛴다? 2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AI가 들어오고 했을 때에 이 생산 능력이 극대화되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어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갔을 때는 1,500달러까지 간다는 거죠. 1,500달러면 지금
260달러잖아요. 그래서 300달러로 계산했을 때에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1,500달러 됐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1,500달러니까 지금에서 5배 간다? 아무리 안 좋은 시나리오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 15% 정도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고의 불케이스일 때는 7,000달러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한 30배 간다는 거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는 테슬라 로봇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이때는 불리시하게 가버리면 뭐 미친 듯이 올라버리겠죠. 어찌됐건 10배만 보고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10억 넣고 있으면 그 곱하기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강남 아파트 사시면 돼요. 나중에 그냥 여러분 테슬라 주식 돈 벌어가지고요. 강남에 제일 좋은 데다가 아파트 한 채 사시고 나머지 돈으로는 야금야금 이자 받아가면서 그렇게 좀 노후를 보내세요.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는요, 이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85,000주 판 거에 대해서 뭐 자꾸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이 또 이상하게 보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래쪽 핑크빛으로 알렸지만 지난번에 테슬라 주가가 막 폭락하고 떨어질 때 있죠. 그때 뭐 12% 하루 만에 떨어질 때 막 180달러 어간에도 이때 돈나무가 막 사들였죠. 그때 500만 주를 쓸어 담았잖아. 500만 브로치를 쓸어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나무가 오히려 막 폭락할 떨어질 때 더 줍줍했고 그때 산 게 지금 돈이 갑자기 더 불어난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뭐 한 50%, 70% 이상 뛰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나무가 그때 쌀 때 줍줍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50% 이상, 70% 이상 불어났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이 ETF의 포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덜어내는 거예요. 그 규칙상.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에 대해서 포스팅을 또 했습니다. 자, 요즘 짐 크레이머가 여기저기서 자꾸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에서 불만 세력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고 재미난 얘기 했거든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뭘 얘기했냐? If you can buy Tesla at a discount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디스카운트 된 가게에서 사고 싶다면 I will do it. 나는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테슬라가 너무 지금 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이 오히려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니까 빨리 사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짐 크레이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 걸면 그곳에서 답변해주고 그 주식 사라 팔아 공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 질문 받잖아요. 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고 지금 제가 뭐 분당에 집이 한 채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팔고 강남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요 뭐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짐 크레이머에게 묻거든요. 질문. 지금 사도 돼요? 테슬라 지금 사도 돼요?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죠. 지금 테슬라가 정말 싼 가격이다. 지금은 가장 저렴할 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주가가 지금 그저께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면 지금 당장 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노란색으로 하면 보세요. 위쪽에 whole new story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 짐 크레이머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얼마 전부터 했거든요. 한 달 전인가요? 그때 테슬라 이벤트 전후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야 아는 거죠. 우리는 이미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벌써부터 계속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whole new story다. 테슬라가 이제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 테크놀로지 회사인데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 회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whole new story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번에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 회사로 가고 있다는 거죠. 로보택시 이미 벌써 내년 2026년도에 200만 대 생산할 수 있다. 사이버캡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율주행을 시행한다. 로보택시를 그 텍사스와 이 캘리포니아에서 시범적으로 벌써 시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겪다 보면 26년도부터는요, 이 로보택시가 폭발하겠죠. 어마무시한 어떤 스토리가 쓰여질 겁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이번에 지금 보니까 다들 전문가들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마진율이 역대급으로 나와버렸죠. 미친 거죠. 근데 여기에 에너지 마진율은 더 미쳤어요. 한 개 파는데 30% 마진율이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애플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랄지 계산기 두들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말을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채널에서 시종일관 똑같지 않습니까? 당장 사야 된다고, 지금도 줍줍해야 된다고 계속 시종일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whole new story. 짐 크레이머가 완전히 새로운 얘기, 새로운 스토리라는 거. 본인이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GM을 살까요? 테슬라를 살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GM을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le new story. 물론 그때는 뭐 상황이 그러니까 GM이 좀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겠지만, 근데 이제 짐 크레머도 이제 깨달은 거죠. 와, 테슬라 머스크가 이거 정말 머스크 이름값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whole new story다. 이거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테슬라는요,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자 짐 크레머가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요. 테슬라 지금 싸니까 당장 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집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록색 하나 보세요. Tesla was on discount in October 11th and October 2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이 디스카운트였는데 $220에 머물렀잖아요. 그때 $210대, 뭐 $220대 요때 머물렀는데 왜 그때가 디스카운트를 안 사고 지금 또 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테슬라는 계속 디스카운트 했다는 거죠. 그 전부터 디스카운트였잖아요. 우리 이벤트 전부터. 그때는 $180대, 뭐 $100대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가 디스카운트죠. 그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였죠. 그냥 돈이 없어서가 문제지 계속 사모아야 됐던 거죠. 그때 계속 최근까지도 할인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안 사고, 지금 할인된 가격이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미스터 슈퍼플라이라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아래쪽에 보면요. Hey bro, 라죠. Please, I beg you. 제발 좀 테슬라에 대해서 포스팅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Stop posting about the Tesla라고 합니다. We just want a rise in stock. 야, 우리 제발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제발 포스팅 하지 말라고. 왜요? You always trigger inverse Kramer. 그러니까 지금 이 크레이머가요. 짐 크레이머가 무슨 별명이 있냐면,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때 미국 주식에는요, 이 인버스 크레이머라는 게 있었어요. 크레이머가 만약에 GM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인버스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오르고 그래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제발 테슬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테슬라가 떨어질까봐. 물론 그 테슬라는 그런 것도 다 거스르죠. 테슬라는 중력마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짐 크레이머 테슬라 이제는 손대 숟가락 얹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건 짐 크레이머도 이제는 테슬라 빨리 사야 된다, 지금 디스카운트 됐다 얘기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테슬라 주식 이렇게 막 신나게 가다가도요, 분명히 정치 관련된 이슈 나와서 또 떨어뜨리려고 하고요, 계속 안 좋은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게 한국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악재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 너무 떨어지면 그때가 뭐라고요? 줍줍 기회라고요. 그때는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정말 새로운 whole new world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다저스와 양키스의 야구 경기 때문에 너무 지금 흥분이 된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따가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조교수였습니다.